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극한 갈등에 빠지는가? 그럼 어떻게 이런 극한 갈등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갈등이라는 건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분노가 그냥 돈이에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북돋기기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이 극한 갈등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제목이 좋아요. 제목이 시선을 확 끌고요. 책이 되게 두껍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무려 465페이지나 되는 거예요. 470페이지. 자, 오늘은 이 책을 저하고 같이 이제 뽀개 볼 거예요. 자, 먼저 이 책은요, 아만다 리플리라는 이제 또 미국 분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타임즈 기자로 활동하셨고요. 이 사람들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왜 극한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갈등은 여러분, 우리가 갈등 없이 살 수 있나요? 갈등. 그러면 좋은 거예요? 이분이 갈등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건설적인 갈등과 극한 갈등, 고도 갈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나눠요, 크게. 근데 그 중에서 극한 갈등은 나쁜 거예요. 이 건설적인 갈등은 좋은 거예요.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갈등이란 건.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극한 갈등에 빠지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이런 극한 갈등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내용의 책이에요. 이게 책이 두꺼운데요,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극한 갈등에 빠졌던 사례, 그걸 이제 갈등의 함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매우 다양한 사례를 담고 있어서 책이 두껍고요. 두껍지만 이해하기가 쉬워요. 되게 술술 읽혀요. 사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보면요, 매우 다양한 사례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이 책을 이제 분석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작가처럼요,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건데요. 첫 번째는 도대체 왜 그런 극한 갈등에 빠지는가? 이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는가라는 도구. 미국 책들의 좋은 점이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줘요. 도구들, 다양한 우리가 실천해볼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워밍업을 하자면, 자, 갈등이라는 건요, 좋은 거예요. 모든 갈등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갈등이 없는 사회를 꿈꾼다는 것은 사랑 없이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가는. 자, 갈등은 좋은 건데 갈등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도 갈등과 건전한 갈등. 자,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눠져 있고요. 그럼 이것의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건설적 갈등은요, 사람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열린 마음. 그리고 서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함께 발전을 해요. 함께 발전. 그리고 지향점이 있어요. 지향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갈등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갈등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있어요.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진전을 해 나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갈등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특징으로 해요. 이 건전한 갈등이라는 것은 이런 요소를 특징으로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고도 갈등은 뭐냐 도대체. 고도 갈등인 경우에 특징은 뭐냐면요, 자, 선과 악이 뚜렷해요. 뚜렷하다는 건 뭐예요? 선과 악은 뭐예요? 편을 가른다는 거예요. 편 가르기.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에요. 갈등. 그리고 대결해요. 그리고 분노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서는 건전한 갈등에서는요, 지향점이 있어요. 갈등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있는데 고도 갈등에서는요, 갈등 그 자체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편을 갈라요. 그리고 분노해요, 서로. 이해하지 않아요, 서로 분노하고 적대시하고 대립해. 너와 나. 편을 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우리가 왜 편을 가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이 뭐였지를 몰라요. 갈등 그 자체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갈등의 원인이 된 사실 같은 거 이제 몰라요. 망각해요.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은 두 종류로 구분이 돼요. 인간관계에서 건전한 갈등은 좋아요. 왜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전을 나가잖아요, 서로.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고도 갈등은 나빠요. 그러면은 이 고도 갈등에서 건전한 갈등으로 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첫 번째,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호기심.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 저 사람의 생각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왜 저럴까에 대한 그것이 호기심이죠.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인간성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고도 갈등에서 건전한 갈등으로 가기 위한 두 가지 요소는 호기심과 인간성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사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지능이에요, 지능. 머리가 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지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고도 갈등은 지능이 필요하지 않아요. 폭력이 앞서는 거예요. 폭력과 대립이 앞서기 때문에 지능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도 갈등에서 건전한 갈등으로 가기 위한 변화의 키워드는 방금 말씀드린 호기심, 인간성, 지능 이 세 가지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작가는 또 이런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건전한 갈등은 좋은 건데 이렇게 고도 갈등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갈등의 함정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될까? 이 갈등의 함정에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작가는 이것을 SNS나 그런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예로 들어요. 이런 것들이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그러니까 극한 갈등에 빠지게 만드는 불쏘시개다라고 얘기를 해요. 표현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증오 있죠, 증오. 이게 극한 갈등이 증오잖아요. 증오하고 대립하고 편가르기. 이거를 왜 하냐면요. 그게 바로 돈이랑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요즘은요, 여러분, 분노가 그냥 돈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갈등은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고, 이건 보편적인 문제예요. 인류 보편적인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예로 들어보면은, 편가리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요즘 시대는. 편을 갈아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제가 싫어. 그냥 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거. 그런 선정적인 것들이 호응을 얻는 거예요. 그 편인 사람들의 호응을 얻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돈으로 돼요. 예를 들면 유튜브 볼까요?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 후원금을 받잖아요. 그게 결국은 분노를 표출하면 할수록 그 강도가 세면 셀수록 후원금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요즘은 돈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이런 극한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갈등의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요, 이 다양한 사례 중에 변호사 사례가 나와요. 변호사.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되게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어느 날 이 변호사한테 부부가 찾아와요. 이 변호사를 잘 아는 부부예요. 둘 다. 남편, 아내 모두. 근데 찾아와서 이제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외도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산 분할이니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당신이 우리들의 이혼을 맡아달라라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변호사는요, 쌍방 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해가 상충되잖아요. 내가 남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지 내가 남편과 아내의 이익을 모두 대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 변호사분이 나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갈등 해결사, 그러니까 중재 전문가가 되시는 분인데 이게 첫 번째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맡아보겠다. 근데 이게 소송이 아니라 두 사람을 그냥 중재하는 거죠. 두 사람을 따로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셋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변호사님이 이 두 사람의 이혼을 막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혼을 하죠. 근데 어떻게 두 사람이 갈등이 극한 상황에 치닫지 않게 이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이분이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등 해소이고 그게 중재인 거죠, 중재.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요, 이해가 상반되는 사람을 상담해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법률 상담이 아니라 인생 상담인데, 예를 들어서 부부가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 아내분과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아내분이 이제 부부 관계에서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잘못한 점, 그리고 아내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혼을 할 건 아니고 다시 한번 노력해서 잘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그 남편분이 같이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변호사님의 중재하에. 왜냐면 두 사람은 서로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이제 극한 갈등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제3자의 객관적인 제3자,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제3자 앞에서 서로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남편분이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지? 그랬다가 말씀을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고 아내가 원하는 요구안을 들었을 때 남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거를 추상적인 언어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얘기를 잘 못해요. 특히 동양 사람들은 돌려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거죠. B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A 때문에 B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짚죠. 아,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것은 이런 의미인 거죠? 라고 풀어서 남편한테 말씀드리면 남편이 그렇게 알아듣고, 아, 그런 거는 나도 수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수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남편이 또 싫은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또 얘기를 못해. 그러면은 제가, 아, 그게 또 이런 점이 남편분은 싫다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해서 해석을 해드리면 또 아내분이, 아, 그런 거라면 나도 충분히 인정한다. 이제 그런 식의 대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와 딸이 관계가 틀어진 엄마와 딸이 같이 오셔서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서로. 이 극한 갈등의 상황인데요. 딸은 A를 얘기하는데 엄마는 B로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자꾸. 둘이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딸은 답답하죠. 엄마도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따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상담을 하면서 그런 갈등 상황, 극한 갈등에 처한 사람들을 중재자가 돼서 이렇게 해보니까 왜 그 두 사람의 극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 책의 작가는요, 그런 극한 갈등의 상황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혼을 예로 들면은 이혼이야말로 극한 갈등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왜 극한 갈등에 치달았는지에 대한 예로 레고 사례하고요, 냄비 사례를 들어줘요. 근데 레고 사례가 되게 재밌어요. 보면은 이제 이혼을 하는데 남편과 아내는 레고 장난감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로 변호사를 1시간 쓰는 비용이면 레고 장난감을 여러 세트 사고도 남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 갈등 상황은요, 나한테 오히려 손해예요. 근데 그 갈등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 갈등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이 레고 장난감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아이들의 양육권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레고니까 레고 장난감을 가져가는 사람이 아이들의 양육권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양육권 때문에 다투게 된 건데 나중에는 그냥 레고 장난감 그 자체에 이제 꽂힌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사례를 예로 들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 속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갈등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근데 이런 갈등에서 헤어나오기 위한 키는 뭐다?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 인간성, 그 다음에 지능, 이 3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갈등이란 무엇인지, 갈등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극한 갈등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한 갈등에 빠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고요. 우리가 왜 극한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갈등 그 자체에 집착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갈등하게 됐지에 대한 원인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너와 내가 적대적이 돼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냥 얘가 고통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은 해결되지 않죠. 만약에 이혼을 하는데 아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 내가 이것만 원해. 양육권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예 양육권만 원해. 그러면 남편은요, 그래? 그러면은 나는 이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네가 이혼하자고 했으니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 거야. 내가 고통받는 만큼 너도 고통 당해봐. 나도 양육권 주장해. 그게 극한 갈등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지, 이런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헤어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작가가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2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